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노동법 2차에서 다뤄지는 필수 개념에 대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수 개념 중 첫 번째, 노동관계법령에서 등장하는 근로자란 누구인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수반하는 근로계약의 특성상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노동관계법은 비교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삼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말할 때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각 개별 법령마다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의 표현을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일부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지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인지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에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만 포함하며 여기 실업자나 해고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판례는 종속성을 근로자성 인정 요건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 12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이후 2006년 12월 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분기점으로 변화된 사회 현실에 맞추어 입장이 일부 변화되었습니다. 2006년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는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징표입니다. 한편 판례는 이 기본 원칙 아래서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94년 판례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판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하여 종전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판시하여
지위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판단 징표로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부 판단 기준에 대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짚어 판단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바로 이러한 문헌상의 차이, 입법 취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90년대 대법원 판결까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주체인 노조법상 근로자는 다를 수 있다는 사회 현실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변화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회사와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주로 외근 업무를 하며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데 과연 이런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다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위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퇴직급여법,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말합니다. 다만 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출현하고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이 도입되었고 2022년 법 개정을 통하여 노무제공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산재보호법 제91조의 15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로 플랫폼 노동을 보호 범위로 들여오기 위해 나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83조의 5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배송기사, 대리운전업자, 방문 판매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있으며 이 대상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산재보호법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근로자에 대해 각 개별 법령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